패드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네, 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성동구. 어느 마을에 사세요? 하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미산에서 왔습니다. 초안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숲 근처에 살아요. 결국에 마을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게 마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숲 또는 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마을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일 텐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의 교과에 반드시 산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추억해 보시면 꼭 산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과 숲이 굉장히 우리 장소성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그게 다시 현대사회에서, 현대 이 거대한 메가시티에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학교 교과의 산을 회복할 건지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의 공유자산 그러면 다들 그 북카페 뭔가 집으로 지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공유자산들이 있고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자그마치 2,700개가 있습니다. 꼭 행정이 소유한다고 공원은 아닐 겁니다. 마을,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이런 것들도 다 공유자산일 거고요. 커뮤니티 공유자산일 거고, 또 가로에 있는,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도 다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이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가로수를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자산들이 이렇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지금 그 공유자산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땅이 한 평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땅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공유자산을 가져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지금부터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선조들은 우리한테 마을숲이라는 걸 남겼습니다. 어떤 마을숲은 수백 년이 된 마을숲도 있고요. 800년, 900년 된 마을숲도 있습니다. 여기는 고성에 있는 600년 된 고성 장산숲이라는 마을숲인데요. 그럼 오래된 마을숲들 가보시면 요즘 우리가 정말 현란하게 디자인한 공원보다 훨씬 더 깊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거를 60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공유 자산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많은 곳들이 폐쇄되기도 하고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갇혀져 있는 공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공유자산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유자산들이 과거의 마을숲은 마을의 모임에서 그 마을의 리더가 그 마을숲을 만들었다면 지금 대부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공유자산들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게 198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는데요.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아마 이런 통계를 처음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00개의 공원이 20개는 시가 소유하고 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80개는 시가 소유했지만 지자체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600개는 자치구에서 조그만 공원들, 여러분 아시는 어린이 공원 이런 것들이 전부 자치구의 작은 소공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최소한의 관리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몇 개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개입하거나 주민들이 개입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시장님도 그러고 아마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열린 회의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든, 텃밭, 야외 결혼식도 공원에서 해보고 싶어. 농부시장 해보고 싶어.
와글와글 놀이터도 해보고 싶어. 하지만 행정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도 열려 있어요. 뭐 또 이건 법과 조례 때문에 안 돼요. 공원에서 요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민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쓰자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됩니다. 근데 뒤돌아서는 귀차니즘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도 시민들도 주민들도 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니면 말고 딴 데 가지 뭐 하고 우이씨까지 나오다가 그냥 가겠죠. 근데 반면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뉴욕에 사는 뉴요커들한테 공원은 정말 창조적인 공유 자산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환경교육만 하지 않고 농부장터까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많은 한 15년 동안 4.5배나 농부장터가 성장을 했었는데 그 성장한 장소들이 대부분이 공공장소고 그 중에서도 넘버 2가 공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는 커뮤니티 가든 운동, 공동체 텃밭 운동이 대부분 다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의 유유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있죠. 얼마 전에 마르쉐가 한동안 해화동에서 하다가 해화동에서 쫓겨나가지고 양재로 갔는데 양재에서 대박이 났답니다. 완판. 뭐 반나절 만에 완판을 했다 할 정도로. 근데 여기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걸 진행하셨던 분이. 서울숲에 저희가 공원 운영 참여자로 있으면서 우겨서 이런 잔디밭을 뒤집어 엎어서 커뮤니티 가든 만들고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도 저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민원인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의 주인으로 나설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12년 동안 외롭게 공원 운동을 했지만 최근에 마을 분들을 만나고 나서 아, 이분들이 공원의 주인이, 동네 공원의 주인이 되시겠구나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됐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유자산 조사는 많은 마을들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액면 그대로의 공유자산이 아니라 도대체 그 공원에 누가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맵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데이터만 가지고 성북구에 있는 공유자산들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가 잘 되려면요. 이용이 잘 돼야 됩니다. 활발하게 이용되면 반드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관리하는지 누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론 아직은 제한 조건이 많겠지만 공원을 이용해야지만이 안전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시작을 저희도 서울숲에서 이런 서울숲 반상회도 열어보고요. 공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공원의 이용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고 가꾸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놀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목골 배밭에서 이런 모임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행정 공무원이 이 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느낌들을 늘 만나시면 받으실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의 주인인 만큼 공원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요. 여기 행정 공무원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서울시 위원회에 참여를 해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 참여하는 위원회들이 다 혁신을 하자고 모이는 위원회인데, 혁신은 시장님하고 참여하는 위원하고 그걸 움직이는 시민들만 혁신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 공무원들은 보조하는 역할. 저는 이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것 같고, 공무원들께서 혁신의 주체로, 시장님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로 나서야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법과 제도들은요, 전부 개발 시대에 만들었던 겁니다. 개발 시대 때는 기획하고 조성하고 그걸 보호하고 관리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 시대, 관리 시대에서는 다른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커뮤니티나 가치 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전환해야지만이 이것들 새로운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작동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 역할들을 해주셔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함께 변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공원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냥 걸린 공원은 나머지가 다 민원인입니다. 하지만 그 공원이 공유자산이고 주민들이 그 공원의 주인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주택가도 필요할 거고요, 공원과도 필요할 거고, 복지과도 필요할 거고, 교육청도 필요할 거고, 환경과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식의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진정한 또는 주인이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서는 조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을종합지원센터 같은 플랫폼이 민간에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는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면 시민들이 내 주변에 땅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파악해봐요. 주로 주택국이 많대요. 주택국이 미개발한 땅들. 이런 땅들 처음에는 주택국에서 다 노후하는데 가서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 마을지원종합센터장님이 주택과장님 만나서 얘기하려면 벌써 떨떠름하고요. 하지만 공무원들끼리 스스로 관계를 맺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땅을 임시적으로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서 커뮤니티 스스로 그걸 가꾸게 하고 지원해줍니다.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베지 못하잖아요. 이런 일들, 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을 가꾸는 정말 아름다운 할머니도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그런 개발 중심의 시대에서는 핫한 정책들이 필요했죠. 이건 책상머리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하지만 관리 중심의 시대에 오게 되면 손길과 무엇보다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그 공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현장에 나와야 되고, 시장님도 그 현장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장을 칭찬하고, 그 현장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승진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책을 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이 저는 우리 새로운 커뮤니티 시대, 관리 시대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